자, 앞에 강의를 잘 보셨습니까? 앞에 강의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2022 개념적 사고에 있는 수학2 강의를 선생님이 싹 한 강좌를 살짝 넣어놨어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가감소,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선생님이 이 수학2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고요. 지금부터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미적분을 얹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한번 이제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추가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극값, 극대극소 구하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 극대극소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f'x의 부호 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로 f'x의 부호 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 라고 했을 때 이 부호 판정을 하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수학투에 다루는 다항함수는 어땠죠? 하면은 다항함수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전부 다 모양이 쉽게 그릴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만약 첫 번째 f'x의 그래프 그리기가 가능하다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면 현재 이것은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극값을 판정하자. 통한 극값 판정 후 극값 구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이야기예요. 만약 f'x의 그래프 그리기가 안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항함수끼리 나오면 기본형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상악함수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단독형인 경우는 우리가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기본적으로 fx가 함수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 섞였을 때, 보통 y는 fx가 함수의 종류가 두 개 이상이 섞였을 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건 만약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래서 못 그리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쵸?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면 뭐 할 수 없다? 바로 부호 판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에서 추가하는 건 바로 이 상황에서 그때 써먹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f'a가 0인 상태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f'a가 0이야 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요게 AND가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할까? f'a가 음수라면 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f'x에 대한 그래프 그리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할 때는 f'의 식정리를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f'x의 식정리를 활용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연산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을 못 그리는 경우는 아예 그래프를 통해서 값을 판정할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극값 판정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단점을 설명하면 연산의 양이 많고 and 시간도 오래 걸려요. 치명적 단점이죠.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극값 판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유일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극값 가져와라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f 더블 프라임을 활용할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무슨 설명하냐면 바로 극대값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f 프라임 a가 0인 걸 확인한 상태에서요. 얘가 정지를 했어. 정지는 했는데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이 안 되네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해서 f 더블 프라임 a가 음수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수라면, 음수면 극대값, 기본적인 0보다 크다. 양수라면 이때는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 그러면 이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f 더블 프라임의 의미가 뭘까?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f 더블 프라임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전 단계 함수인 f 프라임의 증가 감소를 판정하죠.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x의 증가 감소를 판정해 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x가 a일 때, x가 a보다 작아, x가 a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f 프라임 a가 얼마 나왔냐면 0 나왔어요. 근데요, f 더블 프라임 a가 음수면 f 프라임 값이 뭐한다? 감소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는 감소라고 나는 판정할 수 있겠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이 감소한다는 건 0이니까 양수에서 0 갔다가 음수 가겠네 이게 되겠죠. 양수에서 0 갔다가 음수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f 프라임 x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양수형 음수 뭐예요? 증가. 그러면 이 얘기는 fx는 어때? 라고 하면 얘가 바로 증가, 정지, 감소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a를 기점으로 했을 때 증가, 정지, 감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대값이구나 라고 판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f 더블 프라임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f 더블 프라임 계속 반복하죠? f 프라임 x의 증가 혹은 감소를 판정해 줄 건데 그 중에서도 만약 내가 기본적으로 f 더블 프라임 a가 양수야 그러면 항상 전 단계 함수, 전 단계인 f 프라임 x가 증가한다 라고 설명해 줘요. 그렇다면 이 설명을 따라가 보니까 x가 a보다 작아, x가 a야, x가 a보다 커. 근데 이미 옵션은 첫 번째가 f 프라임 a가 0이라면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해서 0 됐다는 얘기예요. 증가해서 0 됐다는 건 f 프라임 x의 실체값은 뭐였다? 음수였다가 0 나왔다가 양수로 올라갔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죠. 증가하면서 0 됐더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fx는 어떻겠니? 라고 하면 감소했다가 정지했다가 증가한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한번 딱 그려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 그랬더니 감소, 현재 x 이퀄 a인데 그 전 단계에서는 감소했다, 정지했다, 증가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걸 y는 fx이며 x가 a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해주는 바로 이 값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돼? 라고 할 때 우선순위 중요한 거야. 무조건 뭐 해라? 첫 번째,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f 프라임 x란 바로 f 프라임 x의 부호 판정을 목표로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호 판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쓰지 말고 f 프라임 x에서 끝내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 f 프라임 x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f 프라임 x의 상태가 함수의 종류가 2개 이상이 혼합돼 버리더라. f 프라임 x에 대한 그래프가 두 종류 이상이 혼합돼서 단박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때 그때만 f 더블 프라임 x를 써달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x를 통해서 f 프라임 x의 부호 판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서두는 f 프라임 a가 0이라는 걸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a라는 값에서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정해 오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a가 음수면 f 프라임이 감소, 그럼 0인데 감소하면서 왔네, 양수형 음수네, f 프라임이 양수형 음수니까 증가 정지 감소를 하면서 극대를 찍었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고, 만약에 f 더블 프라임 a가 양수야 그러면 증가했네, 0은 0인데 증가했네, 그러면 음수 0 양수로 가니까 f 프라임이 감소 정지 증가네, 이거 극소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서나 교과서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지금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단독으로 해서 f 더블 프라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f 더블 프라임 x의 현재 활용.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바로 첫 번째 목표는 f 프라임 x의 증가 감소를 판정해 주고요. 지금 방금 해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지만 사실은 문제 풀 때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내용들, 큰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였고요. 그러니? 근데 우리 개념서는 이 부분을 대충 스킵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완벽하게 f 더블 프라임 x를 언제 쓸 건지를 확실하게 익혀주세요. 그러면 요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랭킹 소소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fx의 그래프 개형이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얘가 95%고요 얘가 5%라고. 중요성이 5% 이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밑에 것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어떻게 fx의 그래프 개형이 될 거냐라고 설명해 주면, 이것의 의미는 f 프라임 x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죠. f 프라임 x가 증가. 자, 그러면 증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크게 몇 가지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f 프라임 x가 양수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1, 2, 3으로 갈 거야. 아니야, f 프라임 x가 기본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갔다가 1로 갈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값이 마이너스 1, 0, 1. 또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얘가 1이야, 2야, 3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니까 뭐 그림에 대한 완벽성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가 1이다라고 하면 좀 완만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2면 어떻게 돼? 그러면 조금 더 가파르세요 라고 설명할 거고, 3이면 어때? 좀 더 가파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구나. 뭐예요? 아래로 볼록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맨 처음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0, 그 다음에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결해 주면 어떤 모양이야? 하면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돼야 하는데, 마이너스 3이면 가파르죠. 마이너스 3이면 가파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요. 그것보다 조금 덜 가파라. 마이너스 1이면요. 그것보다 조금 더 덜 가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이쁘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림이 이제 이쁘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과정인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U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은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팁을 주는데, 그래 문제에서 나올 거야. 아래로 볼록일 때 이런 설명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잘 보세요. 이건 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했던 하나의 그 얍삽한 방법, 팁이라, 꿀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요거를 빠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헷갈리지 않고 공부할까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했던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갖고요. 심장이 있죠. 여러분 심장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 야, 거울이야. 여러분들 심장은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거기 쪽으로요. 고개를 이렇게 꺾어주세요. 90도로. 알았죠? 90도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요 부등호 방향을 봐주세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현재 심장 쪽으로 꺾어준 다음에 요 부등호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보면요. 이게 무슨 볼록으로 보여요? 바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의 심장 쪽으로 고개를 꺾어서 이렇게 부등호를 판단하자. 꺾어서 부등호를 보자. 이러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만약 살짝 올려서 f 더블 플라임 x가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라고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f 프라임 x가 감소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f 프라임 x가 감소할 거야. 그러면 감소한다는 것의 의미는 f 프라임 x가 3에서 2로에서 1로 갈 거야. 둘, f 프라임 x가 기본적으로 감소니까 1에서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될 거야. 여기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3으로 갈 거야. 그럼 이거 감소잖아. 그래서 살짝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맨 처음엔 3이야. 그러면 어때요? 올라가는 정도가 아주 가파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엔 어떻게 돼? 2야. 조금. 1이야. 그러면 조금 더 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슨 볼록이야 하면은 위로 볼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1이에요. 예. 0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얼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위로 볼록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야. 예.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좀 완만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더 가파르겠죠?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하면 더 가파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형을 따라가서 정리해 보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fx가 바로 위로 볼록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아까 또 설명했다시피 이것도 왼쪽 심장을 향해서 고개를 꺾으세요. 그러면 요거 뭐로 보여요? 위로 볼록으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f 더블 플라임 x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f 더블 플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요 과정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데 멈춘 값인 거야. 위로 볼록에서 멈춘 값, 극대값. 아래로 볼록인데 멈춘 값. 이거 무슨 값? 극소값.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요 칠판에 있는 내용 완벽하게 싹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변곡점에 대한 설명만 마무리로 해드리겠습니다. 변곡점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변곡점인 거예요. 앞에 설명 이제 1번, 2번 했으니까 그럼 변곡점이 뭐냐면 곡선이 변하는 값, 변하는 점, 변하는 점.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넘어갈 때 혹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넘어갈 때 이것이 이제 곡선의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 f 더블 플라임 x가 뭐가 돼요?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해서 봤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0보다 크다. 양수에서 음수로 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돼요? f 더블 플라임 x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터닝 포인트. 바로 f 더블 플라임 x가 부호 바뀌는 그 현장이 바로 뭐다? 변곡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f 더블 프라임 x가 0이면서 and 부호바뀜이 f 더블 프라임 x의 부호바뀜이 생길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하면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CF로 하나만 더 적어준다면 만약 f 더블 프라임 x가 0이야. 그러니까 요걸 편하게 우리 정확하게 하면 a라고 잡아줄게요. f 더블 프라임 a가 0인데 기본적으로 f 더블 프라임 a가 0이지만 and f 더블 프라임 x의 부호바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계속 아래로 볼록이고요. 위로 볼록인데 계속 위로 볼록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바로 이 점을 눈여겨서 꼭 봐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 한다? f 더블 프라임 x에 대한 부호바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미적분학의 미분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곡점이란 뭐다? f 더블 프라임 x가 0이다가 아니고 0이면서 그 앞뒤에서 뭐 한다? 부호바뀜이 생겨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풀이로 이어집니다.